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두 번째 영상. 오늘 영상도 정말 엄청난 쾌거 소식들이 한가득합니다. 특히나 오늘 오후에 있었던 싱어롱 상영의 티켓팅이 아마 겪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엄청난 난리였습니다. 자, 이 내용과 더불어서 깜짝 놀랄 소식들 하나씩 설명드려 볼 건데요. 자, 우선 좋은 소식 전하기 이전에 참 심각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비밀 결혼 임신 5개월 차. 자, 김호중 씨, 송가인 씨도 가짜 뉴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놈의 가짜 뉴스가 이제는 임영웅님을 비롯하여 연예계 트롯 가수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수많은 가수들의 가짜 뉴스를 그야말로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비롯하여서 지금 수많은 이 가수들의 이런 가짜 뉴스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짜 뉴스의 실체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블러 처리가 돼서 공개가 되어 있어요. 자, 쇼츠 영상으로 주로 가짜뉴스가 요즘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지금 임영웅님의 소식을 전하는 유튜버들 중에 쇼츠 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쇼츠 영상을 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임영웅님의 쇼츠 영상은 알림이 뜨면 무조건 봐야죠. 근데 그건 우리가 알림이 떴을 때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쇼츠 영상을 볼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안 보시는 게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우리 소천사님들만 안 보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상들의 조회수를 보면 막 43만회, 100만회 여기 보면은 가수 임영웅과 홍지윤의 결혼식, 이승기를 고소한 장모,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이혼설, 불륜설 별의별 게 다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보통 분들은 그냥 쇼츠 탭에서 계속 영상을 소모하다 보니까 랜덤으로 이게 막 뜰 거 아니에요. 이걸 쇼츠 영상을 찾아서 볼 수가 있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가짜 뉴스를 막 시청하는 분들이 대중들 사이에서도 좀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심각한 사태가 좀 아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런 가짜 뉴스를 우리가 소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쇼츠 영상 시청률을 조금 줄이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8분 이상이나 쇼츠 영상 아닌 영상들 이런 거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쇼츠 영상은 우리가 선택할 겨를도 없이 바로 영상이 시작돼 버리기 때문에 그게 또 시청 시간에 포함이 되면서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더 많이 뿌려줄 수 있는 좋은 이점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쇼츠 영상 자체를 소비를 하지 않다 보면은 우리가 다른 일반 영상은 이걸 눌렀을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일반 영상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쇼츠 영상은 선택을 할 수 없다 보니 개인적으로 이런 쇼츠 영상 탭 자체를 활용을 좀 줄이시다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건 참 이게 법적 조치가 없으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사실 소속사에서 나서서 아예 그냥 법적 강경 대응을 해야 하는데 사실 임영웅님이나 신정훈 대표님의 사정이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2집 앨범과 앞으로의 행보에 더 집중하다 보니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 참, 그러니까 야구르죠. 이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그런 점을 잘 들고 파는 건지 모르겠지만 참 보면 볼수록 제가 더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소속사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한번 강구를 해서 어떻게든 이걸 좀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요렇게 적혀 있어요. 임영웅님의 쾌거는요, 저런 가짜뉴스에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자, 페넨스타 솔로 랭킹 22주 연속 1위 기록을 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달성해 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적혀져 있냐? 자, 22주 연속 1위에 오르면서 독보적 인기를 빛냈다. 3월 3주차 페네스타 솔로 랭킹에서 2,590만 표 이상 지금 투표수를 얻으면서 1위를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결국에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저런 가짜뉴스에 흔들린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도 흔들릴 일이 없다라는 거. 2,500만 투표가 나오려면요.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투표 활동이 없다면 이건 사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규모 자체가 아예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저런 가짜뉴스 우리가 속상하긴 확실히 속상합니다. 자, 하지만 그만큼 이 임영웅님의 파워와 위상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 그래도 이게 좀 다행 중에 다행이지 않을까. 근데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소개를 해드렸던 정말 이 기쁜 미담 이야기죠. 쭉 보면은 뭐라고 적혀져 있냐. 임영웅 KBS 연말 특집쇼 출연료 스태프에게 양보했다. 바로 이 권재영 PD님이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쫙 등장을 했어요. 제가 이거 원본 영상 꼭 시청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나자마자 그냥 기자분들이 막 기사를 엄청 쏟아냈습니다. 엄청 쏟아냈는데 좋은 거죠. 왜냐면 그만큼 이 권재현 PD님의 채널도 홍보가 되고 임영웅님의 미담도 기사를 통해서 쭉쭉 번져나가니까요. 사실 제 영상에 시청하시는 분들의 숫자나 이 권재현 PD님의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의 숫자보다 이렇게 기사화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이 기사들은요, 연예 뉴스 탭에 들어가면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대중들도 굉장히 많이 읽어보게 됩니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연료 전체를 스태프들에게 양보했다. 자, 그러니 따지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대중들에게는 와, 역시 임영웅 다르구나. 임영웅의 미담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죠. 정말 한눈에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쭉 내려보면 이런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들이 이런 PD님들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유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지인들, 동료들은요 좋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함께 무언가 방송을 했거나 작업을 한 분들은요 사실 불만사항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걸 쏟아낼 법 하거든요. 쏟아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오히려 주변 분들과 지인분들 못지않게 함께 작업을 했던 세션 연주자분들, 스태프분들, 이런 감독분들 이런 분들의 증언을 보면 하나같이 극찬 세례입니다. 이런 극찬 세례가 나오는 건 이 임영웅이란 가수가 결코 가식적으로 또는 보여주기식의 인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일상적인 모습 자체가 남들에 대한 배려와 매너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사랑하고 덕질을 하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한 번 입덕하면 어떻죠? 출구가 없어요. 출구 없는 덕질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향한 덕질이 되고 있다. 네,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증명된 것이 바로 CGV, I'm Here The Final이죠. 이게 어느 정도의 파워냐면 지금 극장가는요, 위기입니다, 위기. 계속되는 극장가의 위기, 신규 컨텐츠 개발이 절실하다, OTT 제작자 등 함께 묘안을 찾아야 한다. 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지금 국내 영화계일까요? 쭉 보면은 신작이 나와도 관객들이 철저히 외면하면서 한국 영화가 벼랑 끝에 몰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긴 침체 이후에 회생의 안간힘을 쓰고 있던 극장가로선 거의 뭐 한쪽 날개가 떨어져 나간 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관객을 모아오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이 극장의 몰락이 곧 영화의 공멸이라는 인식, 극장이 망하면 영화도 망한다. 우리나라 영화 산업계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플랫폼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영화진흥위원회의 통합전상망 자료를 통하여 한국 영화의 지난달 매출액은 20년 사이, 근 20년 사이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악의 사태란 얘기예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영화 콘텐츠 소비가 극장에서 가정과 모바일, 핸드폰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다 봐버리니까 극장으로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영화 제작자 및 투자자들이 흥행이 보장되는 OTT로 대거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영화로 개봉돼서 큰 인기를 끌만한 것들이 이제는 넷플릭스나 티빙 같은 OTT 서비스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극장가에서는 굉장히 난감하다라고 말을 해요.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떨어진 이 극장들은 지난해 이 완화 조치가 생기면서 괜찮나라고 했는데 관객 유입이 오히려 최악으로 떨어진 겁니다. 한국 영화의 침체 역시 더욱 뼈아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이런 굵직굵직한 제작자들이 넷플릭스와 OTT로 빠져나가면서 최민식, 전도연, 송혜교 등 사실 지금은 우리가 드라마로 보고 있지만 예전에는 극장에서 영화로 봤어야 하는 배우들인데 요즘엔 이 영화 배우들도 드라마가 영화급으로 제작이 된다는 걸 알고 나서 엄청나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영화가 살아날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극장의 큰 화면, 이 집하고 다른 점은 극장은 화면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큰 화면을 살리는 컨텐츠로 승부해야 하는데 이 극장에 걸만한 영상 컨텐츠를 굉장히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기 가수의 공연 실황 무비인 겁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의 I'm Here The Final이 아주 성공적 사례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개봉관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3주 동안에만 2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여 순항 중에 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콘서트 무비 사례가 성공 사례로 남으면서 더 많은 가수의 다양한 컨텐츠를 영상화, 극장 대화면에서 선보이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더욱더 증폭되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보면 임영웅님이 한국 영화 산업계, 침체되어 있는 한국 영화계를 지금 끌고 나가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돼요. 와, 정말 대단한 결과 아닙니까? 지금 이런 가수가 한국에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어떻습니까? 막강할 수밖에 없다. 자, 쭉 보니까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오늘 바로 이 CGV에 제대로 직격을 날렸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탑3의 순위는요, 변동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임영웅님의 예매율이 탑5까지 올라갔습니다. 와우. 탑5 밖으로 밀려났던 순위가 바로 싱어롱 상영회가 적용되자마자 이 귀멸의 칼날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누르면서 5위까지 엄청난 속도로 증폭되었습니다. 이것이 임영웅님의 싱어롱 상영의 예매 파워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싱어롱 상영의 예매가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전달해드렸지만 오늘 오후 1시쯤부터 엄청난 분들의 티켓팅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 팬분들의 이 글을 보니까 보이세요? 미치겠다. 다 날라갔어. 이럴 줄 알았어. 오늘 표 못 잡았어. 성공했어. 영등포는 진심 10초 컷이었어. 10초 만에 매진됐다라는 겁니다. 와. 저도 사실 예매해보려고 했거든요. 안 됐습니다. 사무실에서 예매를 해보려고 컴퓨터 켰는데 그냥 서버 다운된 것 마냥 버벅거리다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서
대구 매진. 거의 뭐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다 매진이 됐고, 심지어 이제 보니까 수원 언제 뜨냐, 왕십리는 언제 뜨냐 이런 말이 있는데, 영등포는 뜨자마자 10초 만에 매진이 됐고요. 수원, 대구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표가 떴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어떤 일이 있냐? 왜 이거 취소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이 서울 티켓이 싹 다 매진돼 버리니까 그냥 지방 예매해 두고 가려는 생각으로 일단 구매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취소가 된다면은 그때 가서 취소하던지 그냥 가서 보던지 요걸 정하려는 것 같아요. 사실 서울에서 광주나 부산까지 가는 게 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일단 이거라도 잡지 못하면은 불안한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라도 지금 티켓을 어째야 하나,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로 빨리빨리 지금 엄청난 매진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요, 다 매진입니다. 뭐 이미 예매해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장면이지만, 자, 용산, 왕십리, 영등포 싹 다 매진입니다. 와, 서울 지역은요, 이 스크린X 상영관의 싱어롱 상영에는 싹 다 매진이 폭발했다. 와, 정말 저 보면서 대단하다. 이 정도구나.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지만 이 정도구나. 이 정도로 어마무시한 파워를 내고 있는 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의 영화 파워였구나. 그러니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요 모양의 가짜 뉴스들 얼토당토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임영웅님의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짜로 만들어내서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자원봉사 아닙니다. 나아가서는 이들 중에 제가 누구도 있다 그랬죠? 맞습니다. 경쟁 가수들이 악의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사례도 있다. 경쟁 가수 측에서. 그게 뭐 그 가수의 소속사인지, 그 가수의 지인인지, 본인인지, 팬덤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곳에서 그런 어둠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와, 이게 심각하죠. 근데 이들이 왜 배아파할 만한가 봤더니, 와, 지금 이런 사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쾌거를 임영웅이라는 이름 한 단어의 파워가 이 정도라는 걸 증명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최근 뭐 불타는 토론맨이나 미스터 트로트 콘서트를 보면은 수천석이 남습니다. 수천석이 매진은커녕 수천석의 취소 자리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것도 서울 지역 콘서트에서 말이죠. 근데 임영웅님은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영화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싱어롱 상영이 한다고 하자마자 순식간에 매진돼 버렸다. 순식간에. 와, 정말 굉장하죠. 지금 이 용산, 왕십리, 영등포 이 세 군데의 좌석만 합해도요, 대략 1000석 정도 됩니다. 서울의 지역만 1000석 정도 돼요. 이런 영화표가 막 순식간에 매진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임영웅님의 I'm Here The Final, 대중들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영웅시대라는 가정하에 이거 안 본 분 계십니까? 이젠 거의 다 보시지 않았나요? 전 거의 다 봤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매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엄청난 숫자 규모의 팬덤 규모와 이분들의 이 열정 파워가 한데 뭉치면서 타 팬덤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정말 엄청나구나. 그러니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음악에 이어 영화. 임영웅의 파워는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지금 보면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영향력은 과연 어디까지 확장이 될까? 임영웅을 스타덤에 오르게 한 TV조선 미스터트롯이 종영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임영웅 열풍은 여전히 거세고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나 그의 선한 영향력이 어르신들마저 건강검진을 받도록 독려하는 데까지 미치고 있다. 굉장하죠?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시물에 화답하는 효과가 바로 나왔다라는 누리꾼들의 증언이 쏟아진 거예요. 내 말에 듣지 않던 할머님이 임영웅 말에 병원 가신다고 했다라는 이야기부터 각종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영화 파워와 음원 차트 파워는 당연하고 이 영화 자체도 미국,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 개봉까지 확장을 시키면서 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퍼진 임영웅의 위상을 그야말로 제대로 입증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팬들의 이 굳건한 사랑으로 이 가요계 자체가 또는 영화계 자체가 정말 임영웅님의 거센 영향력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평소 소통을 중시하는 팬들의 말에 이 목소리까지 낸 임영웅의 다정함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굉장하다라고 밖에 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나아가 보니까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또 있습니다. 자, 바로 김희재님인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임영웅과 김호중에 이어 OST 안방을 접수한다. 물론 김희재님의 쾌거 소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계보를 보세요. 임영웅님의 스타트를 사랑은 늘 도망가로 끊었고 그 이후에 우리들의 블루스를 발매했고 그 이후에 김호중 씨도 OST 발매를 했고 그 이후에 김희재님도 조용필 선생님의 곡을 리메이크하면서 OST로 선정이 된 건데 이 계보를 잘 보면 선두주발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선두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트롯 가수 출신 중에서 첫 OST 곡을 임영웅님이 해내지 못했다면 과연 이 드라마 업계에서 OST를 활용하는 데 트롯 가수들을 섭외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이걸 왜 확신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기존의 OST들을 트롯 가수가 부른 사례 자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특히나 근래에 들어서는 정말 없습니다. 근데 왜 임영웅님 덕분이냐?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요. 신사와 아가씨가 30%가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 시청률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선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노래방에서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인기곡 1위였죠. 그런 사례가 근 몇 년 동안 없었어요. 드라마 OST가 노래방에서 1위를 그것도 전 연령대뿐만이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라는 사례는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트롯 가수로 비춰졌던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걸 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해낸 게 아니라 초초 대박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드라마 업계에서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 가수 임영웅을 OST에 참여시키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임영웅님의 몸은 하나이고 임영웅님의 이 OST 곡을 무조건 다 승낙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회가 그렇다면 임영웅이 아니라면 그래도 이 팬덤 파워가 막강하다라는 걸 영웅시대 분들이 다 신사와 아가씨를 시청했다라는 걸 드라마 제작사가 잘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으로 팬덤이 큰 가수들을 찾다 보니 김호중 씨도 김희재 님도 이렇게
섭외가 돼서 OST곡 발매가 됐을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결국 임영웅이란 가수와 영웅시대라는 팬덤이 만들어낸 이 사회 전반적인 이 쾌거의 결과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기업이나 제작사, 투자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시장성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을 응원하는 팬덤, 바로 영웅시대 분들 같은 분들의 이 구매력과 활동 파워가 막강하다라는 걸 제대로 인지한 겁니다. 노래가 나오면 음원 차트 석권해버리고, 앨범 판매량 신기록 찍고, 영화 개봉하면 매진돼버리고, 콘서트 하면 초대박 나고, 이런 지금 팬덤을 보유한 가수가 아이돌들을 제외하고는 없었는데, 아이돌들보다 더 많은 숫자와 더 큰 파워와 더 큰 화력으로 이 가수들을 지지하니, 이거 제작사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대박이죠. 그러니 임영웅님의 성공 사례 덕분에 이 김희재님을 비롯하여 많은 트롯 출신의 가수들이 OST 무대로 막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임영웅님은 이제 OST를 안 하냐? 하겠죠. 제가 볼 땐 엄청난 드라마의 OST를 또 조만간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역시 임영웅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임영웅의 파워가 막강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거고, 이미 그것을 깨닫고 있는 제작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일정적인 부분과 내부적인 조항들만 합의가 된다면 제가 볼 땐 임영웅님이 OST기를 그냥 휩쓸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휩쓸지 못한 분야가 없기 때문입니다. 광고, 가요계, 방송계, 영화계 다 휩쓸었습니다. 그러니 이 OST, 드라마 업계도 임영웅님의 돌풍이 점령할 가능성 어떻죠?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영상 전달 드렸는데 바로 올라올 세 번째 영상에서도 팩트를 담아 힘차게 전달 드릴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과 더불어 우리 세 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도록 해요.